잠이 많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도 높아지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우울증 뭐 이런 정신질환의 유병도 높아지게 됩니다.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준 교수님을 모시고 수면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잠은 매일매일 꼭 자야 되는 것인지. 사실은 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. 필수적인 기능을 가지거든요. 네. 항상성이라는 겁니다.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네. 매일매일 같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려면 하루를 보내고 네. 걔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. 그래서 회복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예.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. 우리 왜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힘들게 예. 그렇게 한동안을 보내고 나면 막 심하게 감기가 든다든지 뭐 입이 헌다든지 이런 감염에 시달릴 수 있는데 이런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. 또 정신,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기억입니다. 잠을 자야 내가 하루에 학습한 것들을 우리 공고히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지식과 새로 학습한 것이 연결이 되고 이런 기억으로서의 기능 또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 한잠 자고 나면 어제는 되게 열받았는데 자고 나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럴 일이었어 싶은 생각이 드신 적도 있을 텐데 그런 감정을 좀 처리하는 기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. 잠이 부족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? 크게 이제 신체적인 문제, 정신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. 신체적인 거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자는 동안은 우리는 교감신경 항진이 좀 떨어지고 쉬니까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능이 전체적으로 쉬지 못해요. 잠이 많이 부족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도 높아지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우울증 뭐 이런 정신질환의 유병도 높아지게 됩니다.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17배 이상. 그다음에 불면증인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8배 이상 높아지거든요. 사실 그런 게 뭐냐면 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누적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심혈관계 질환, 또 정신적인 거, 또 사망률 이런 거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을 수가 있다. 이 잠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지금 진행형입니까? 사실은 수면은 다른 정신의학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보다 한 1, 20년 비하인드, 뒤쳐져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아주 그때부터 수면은 이게 살아있는 활동과 죽은 거의 한 중간 정도라고 봤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으로 본 거죠, 잠을.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. 근데 1950년대에 나타니엘 클라이트만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사실은 렘 수면이라는 수면을 발견을 그 당시에 하게 됩니다. 그걸 발견한 것도 본인의 대학원 학생에게 아기를 관찰하도록 시켰어요. 아기를 관찰하도록 시킨 이유는 인간 본연의 리듬을 관찰하고 싶어서. 왜 어른들은 뭔가 이제 생활이 있으니까 근데 아기들은 본연의 리듬을 근데 아기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잠을 자는데 주기적으로 눈동자가 이렇게 눈꺼풀이 닫혀 있어도 눈동자가 움직이게 보이잖아요. 눈동자가 움직였다가 말았다가 하는 걸 관찰하게 되면 사실은 렘 수면의 발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사실은 수면의학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과학자들의 관심도 받았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. 수면 중에 이제 뇌파의 변화,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약간 일부는 깨어 있고요. 각성, 그다음에 비렘 수면, 렘 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. 비렘 수면은 1단계, 2단계, 3단계의 순서로 깊어집니다.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판독을 할 때
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검사를 하면 예. 30초 단위로 다 쪼개거든요. 쪼개서 그걸 30초, 30초씩 이 수면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를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. 그 30초의 대부분을 이제 굉장히 빠른 뇌파가 차지하게 되죠. 8에서 12Hz 정도. 헤르츠라는 거는 1분에 피크점이 몇 개 나오느냐.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알파파라고 말하는 30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. 이런 각성됐을 때 나오는 파들이 점점 줄어들고 뇌파가 조금 느려집니다. 비렘 수면 1단계. 예. 그 다음에 비렘 수면 2단계에는 특징적인 뭐 K 컴플렉스, 예. 슬립 스핀들, 수면 방축파 같은 특징적인 구조물이 나타나게 되고요. 우리 비렘 수면 3단계는 그야말로 이제 서파 수면, 그러니까 키가 크고 헤르츠가 늦은 그런 단계, 깊은 업어가도 모르는 잠의 단계가 나오게 되고 3단계가 그 다음에 렘 수면 단계에서는 마치 뇌파는 특징이 없어요. 약간 깨어있는 듯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근전도들이 완전히 다 플랫해지는 근육이 다 마비되는 그런 현상.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안구 운동, 렘 수면이라는 거는 Rapid Eye Movement의 약자거든요. 그러니까 빠른 안구 운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수면의 단계가 각각의 수면의 단계가 되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각성이 돼 있다 잠이 들잖아요. 그럼 비렘 수면 1단계, 2단계, 3단계. 첫 번째 렘 수면이 나오는 건 잠이 들고 나서 1시간 반, 2시간 있으면 처음 나오거든요. 렘 수면. 다시 비렘 수면으로 갔다가 다시 렘 수면으로 갔다가 이걸 우리가 울트라디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하룻밤에 우리가 한 8시간 정도 잔다고 가정하면 이런 비렘 수면, 렘 수면의 사이클이 한 4에서 6회 정도 반복되는 게 우리가 하룻밤의 정상적인 구조의 수면이죠. 수면의학에서는 왜 이런 울트라디안 사이클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. 이게 수면을 통해서 뇌 노폐물이 청소가 된다는 건 어떤 메커니즘인가요?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우리 몸에는 림프계가 있죠. 림프계.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그 림프 노드들이 다 있어서 이제 병균들에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. 바이러스, 뭐 병균 이런 거에 대항을 하는 건데 우리 뇌에는 뇌 척수액이 척추부터 시작해서 우리 뇌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순환하면서 뇌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필요 없는 노폐물들, 예를 들면 치매의 원인 물질인 뭐 A베타,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물질들을 청소해낸다라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깊은 잠도 많이 자고 잘 자는 사람들은 우리 이런 노폐물들의 축적이 더 적더라. 그런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잠을 잘 못 자면 뭐 치매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 하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. 적정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? 진실은 사람마다 수면 시간은 다양하다. 즉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잠이 적은 사람도 있다는 게 진실이고요. 이제 미국 수면재단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컨센수스를 종합해서 적정 수면 시간, 권장 수면 시간을 내놓습니다. 이제 대개의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정. 우리 10대들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자라고 하니까 10시간이요? 저희의 어떤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죠.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수면이 부족한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. 네. 그러면 나한테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?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사실 이상적으로는요, 알람이 없이 일어나야죠. 적정 수면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자명종을 맞춰놓는 거는 사실은 더 자야 하는데 이제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.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센 자명종이 필요하냐 아침에 그런 분들 잠이 좀 부족한 거일 수 있고요. 또 주말에 휴일날 막 몰아자느냐, 지루한 강의를 듣거나 이제 대중교통에서 그냥 멍하게 있거나 이럴 때 쉽게 조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면이 좀 부족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.